이제 곧 결말을 맞게 되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수호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인지 비로소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궁금해하던 백설공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박다은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있는 박다은이 아니라 그녀의 미라였죠. 참고로 박다은의 시신은 온실지하의 독특한 환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실화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화화는 간단히 말해서 시체가 밀랍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 저온의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 파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시체는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수호는 그런 현상을 보고는 다은이가 동화 속 백설공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오랫동안 썩지도 않고 본 모습을 유지하는 다은이의 모습이 마치 잠자는 백설공주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다은이는 분명 편히 잠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처음 저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말이 행실이 좋지 못한 그녀를 욕하는 말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박다은이 무천에 왔기 때문이었죠. 그녀로 인해 앞날이 창창했던 정우는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덕미의 질투심은 극도로 치달았으며 정의롭게 살아가던 형구탁은 한순간 흑화를 해버려렸던 것이죠. 물론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그날 다은이가 정우와의 약속을 지키고 창고에서 즐거운 술파티를 했다며 아무런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형구탁은 말단 형사로 서장까지 오르는 출세를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아들 건우를 잃어버리는 비극도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모든 비난의 화살이 박다은에게 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죠. 그래서 더더욱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제목이 박다은은 죽일년이다라는 느낌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잠자는 백설공주처럼 숨겨져 있던 박다은을 정우가 찾아내 결백을 밝힌다라는 게 진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네요. 참고로 이 드라마의 동명원작은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설공주 동화는 16세기 독일의 귀족 이야기가 전승되어 재탄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온실 지하의 비밀 장소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1~2차 세계대전을 치른 독일에서는 주택 지하에 벙커용으로 준비해둔 지하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세 유럽 봉건제의 흔적으로 작은 마을에서 성을 소유한 유지가 중세의 영주처럼 행동하고 대접받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마을의 영주처럼 행동하는 형구탁이 보영이를 비롯한 마을 소녀들의 성을 착취하는 모습도 펼쳐집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지만 중세 초야권이라는 악습이 존재했던 독일에서는 이게 또 독자들에게 먹히는 포인트가 아닐 수 없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런 부분들은 삭제해버린 것 같지만 K-드라마답게 보영이 엄마와의 불륜으로 막장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편히 잠들지 못한 박다은을 정우가 찾아내 우리식으로 성불시킨다는 게 드라마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사패는 짐을 싸서 경찰을 그만두려는 김희도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노상철은 그런 김희도에게 양심 고백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잘못된 수사를 인정하고 사건 조작을 지시한 배우를 밝혀달라는 거였죠. 사실 김희도 입방에서는 정우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김희도가 생각하기에 범인은 정우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우의 자백도 끌어낼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형구탁은 수사를 서둘러 매듭지으라고 그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물론 정우가 범인이 틀림없다는 가스라이팅도 이어졌죠. 형구탁은 정우가 범인이 아님을 알고 누명을 씌운 것이었지만 김희도는 정우를 범인이라 생각하고 수사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김희도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죠. 김희도는 자신의 잘못을 형구탁의 탓으로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철두철미한 형구탁은 김희도가 자신의 탓을 할 수도 없게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김희도는 고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끝까지 형구탁의 개가 될지. 결국 김희도는 사직서를 내고 무천 경찰서를 떠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르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진실을 밝히게 될지 말이죠. 한편 덕미가 잡히고 나자 하설은 더 이상 자신이 할 일이 없다며 서울로 돌아가려 하는데요.
과연 하설은 이 드라마에서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하설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수호의 절친이라는 부분입니다. 원작 속 수호는 11년 전 사건의 목격자였고 정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는데요. 수호는 자기 스스로 세상에 그날의 진실을 밝히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담당이었던 박형식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를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호는 어릴 적부터 병원에 감금되는 걸 질색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 박형식은 수호의 입을 막아왔던 것이죠. 그날의 이야기를 떠벌리면 평생 병원에 가둬둘 거라는 협박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박형식은 아무도 모르게 수호의 약에 이상한 성분을 추가해 두었는데요. 이 때문에 수호는 잦은 발작과 기억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방이 꽉 막힌 수호에게 탈출구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박다은을 똑 닮은 설아였습니다. 수호는 잠자는 박다은을 빼다 박은 설아에게 마음을 열었고 자신이 그린 그림들도 전해주게 되죠. 하지만 드라마판에서는 하설이 박다은과 전혀 닮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하설이 어떤 식으로 수호와 가까워진 건지도 개연성이 꽤나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네요. 수호는 어디까지나 박다은을 닮은 하설에게 친근감을 느낀 것이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원작의 하설은 수호와 정우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호가 직접 전해주지 못한 진실을 하설이 대신 정우에게 전해주게 되는 역할이니 말이죠. 그런데 드라마판에서 수호의 그림은 결정적 힌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결정적 증거도 아니었고 덕미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실마리를 제공했을 뿐이죠. 게다가 박다은을 살해하는 장면에서는 박형식을 특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드라마판에서 수호의 그림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게다가 수호가 하설에게 박다은의 시신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설은 원작처럼 예영실에게 납치도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참고로 원작 속 하설은 정우와 진지하게 썸까지 타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덕미의 눈이 돌아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드라마 속 덕미는 자신의 착각으로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 하설과 정우를 보고 말이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하설과 박다은이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원작 소설이 드라마화되면 분명히 하설과 박다은은 한 배우가 1인 2역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전개가 원작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박다은을 닮은 하설을 보고 자폐아인 수호가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덕미가 자연스럽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정우 역시 박다은을 닮은 하설에게 왠지 모를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판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만약 이대로 하설이 서울로 가버리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설마 정우가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의대를 갔는데 거기에 하설이 선배로 있었다라는 미적지근한 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이번 금요일 밤이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